기쁨과 축하의 시간이 될 예정이었던 생일은 누구도 잊지 못할 굴욕의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위가 건배를 하기 위해 잔을 들어 올렸을 때 그의 말은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었다. 65년의 공허한 삶, 업적도, 유산도, 가치도 없이 생일을 맞은 소녀의 시어머니인 그녀의 어머니는 그 명예로운 여인이 말문이 막힐 정도로 대답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승인의 미소를 지으며 그 잔인함을 지지했습니다. 마가렛 안드레예브나의 인생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창밖으로 지저귀는 새소리, 아직 졸린 아들이 켜는 텔레비전의 웅얼거림, 며느리가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주방에서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 눈을 떴을 때 65세의 무게가 느껴졌다. 젊은 시절에는 꿈만 같았던 그 나이. 그러나 그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성숙한 여성이 되었고 얼굴에는 시간의 흔적이 새겨져 있고 눈에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집배수구와 낡은 슬리퍼를 신고 수십 년 동안 그녀와 함께했던 아침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세수, 흰 머리 빗기, 그녀가 그토록 좋아했던 레몬차를 마셨습니다. 밤에 파티가 없었다면 그날은 평범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중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게 날짜를 표시하겠다고 고집했던 그녀의 아들 스테니슬라브의 아이디어입니다. 마어거러더는 집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선호했지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65년은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엌에서 그녀의 며느리 헬레나는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마르가리다 안드레예브나. 축하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프로토콜 준수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노골적인 적대감도 없었고 애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함께 사는 것처럼 냉정한 예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랬습니다. 5년 전 마르가리다는 현재 그녀가 질시적으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일부를 부부가 갚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작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예상한 것 이상으로 확장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스타니슬라프는 접시를 손에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 멍하니 어머니의 뺨에 뽀뽀를 하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기분이 어떠세요? 그는 오믈렛을 먹으면서 물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녀는 체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는 레스토랑 예약, 손님 확인, 완벽한 밤 등 준비사항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르가리다는 그 광경이 그녀를 축하하기보다는 아들의 자존심을 키우는데 더 가깝다는 것을 알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헬레나는 경고음으로 남편에게 내 엄마도 온다는 걸 잊지 마라고 상기시켰다. 마르가리다에 대한 경멸을 결코 숨기지 않는 우아하고 냉정한 시어머니 키라 드미트리예브나 키러 드마일리어프너는 전날 전화를 걸어 무엇을 선물로 줄 것이냐고 물었다. 물론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스테니슬라브는 무관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주게 해주세요. 약간의 전율이 마가리다의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키라와의 만남은 언제나 그렇듯이 긴장감이 넘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녀를 마치 짐처럼 그녀의 딸 헬레나가 지우려고 애쓰는 비천한 출신을 불편하게 상기시키는 존재처럼 바라보았다. 집안일 사이에 하루가 지났습니다. 헬레나는 쉬라고 주장했지만 마르가리다는 가만히 있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녀가 집을 정리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과거로 방황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잠 못 이루는 밤, 아들을 부양하기 위한 2가지 직업, 모든 것이 스테니슬라브의 교육에 소비되었기 때문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저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시골집도, 차도, 저축도 없었지만 그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의 아들은 졸업하고 성공적인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부였습니다. 저녁에 그녀는 새 드레스를 입고 흰머리를 조심스럽게 빗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서 그는 주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엄을 지닌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스타니슬라프가 선택한 레스토랑은 그녀의 취향에 비해 너무 세련된 레스토랑이었지만 불편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손님들은 조금씩 도착했습니다. 전 직장 동료, 2명의 오랜 친구, 이웃.
모두가 간단한 선물을 가져왔지만 애정이 가득했고 감동을 준 말들도 있었습니다. 키러 드마일리어프너는 값비싼 양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완벽하게 염색했으며 액세서리를 착용하여 상태를 비명을 지르며 맨 마지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마르가리다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안에는 빈손으로 도착하지 않도록 공항 매장에서 구매하는 일반차 세트가 있습니다. 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토스트, 음악, 정교한 요리가 있었습니다. 마르가리다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피로가 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타니슬라프는 손에 잔을 들고 일어섰고 그의 얼굴은 술로 붉어졌고 그의 눈은 술을 마셨을 때만 나타나는 잔인함으로 빛났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이 그가 말을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너무 컸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의 65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극적인 일시 정지. 65년 목적 없는 존재.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마르가리다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골집도 없고 저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충격인 듯 계속했다. 한마디로 비참함. 누군가 기침하고 당황했습니다. 친구가 항의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키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황한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따라했습니다. 마가리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 키운 아들이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고 그 고통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마저도 겁이 날 만큼 차분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에서 뭔가를 확인하고 스타니슬라프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세요. 그가 너무 차분한 목소리로 모두의 피를 식힐 정도로 말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혼란스러워하며 장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알림을 읽으면서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붉어지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야? 헬레나가 화면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것은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녀의 계좌에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었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SMS가 왔습니다. 모기지 상환을 축하합니다. 이것은 당신과 헬리너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홀을 가득 채운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웅변적이었다. 스테니슬라브는 말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키라에게는 처음으로 평소의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가리다는 똑같은 평온함을 가지고 일어나 가방을 들고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나에게 불을 주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는 당뿐만 아니라 그 순간까지 그가 여전히 빚지고 있던 존경심을 버렸습니다. 이제 그 아파트에 대한 증서는 정당하게 그들의 것이 되었고 그녀는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가리다 안드레예브나는 수십 년간의 존엄성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것을 폄하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면역된 누군가의 우아함을 안고 테이블에서 일어났습니다. 친애하는 친구들, 그는 씁쓸함조차 배반하지 않는 미소로 손님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어깨에 쇼를 걸치고 출구로 향했다. 방 안의 정막은 거의 육체적으로 변했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스타니슬라프는 그녀를 따라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농담이었어요. 무슨 돈이요? 어디서 났나요? 그녀는 멈춰서서 침착하게 돌아서서 수년간의 환상에 휩싸인 듯한 표정으로 그를 고정시켰습니다. 레닌그라드 출신의 내 사촌인 조야 이모를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침착하게 물었다. 피터스버그에 살았던 사람이요. 그는 늦은 기억이 그에게 2년 전에 죽은 여자의 이미지를 떠올리자 혼란스러워 말을 더듬었다.
네, 그 사람은 저한테서 아파트를 물려받았어요. 제가 한 달 전에 그 아파트를 팔았어요. 침묵. 내 생일날 당신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대출금을 갚아버렸어요. 그 놀라움이 효과가 있었죠. 그렇죠? 그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떨리는 아들의 손에서 팔을 떼고 따뜻한 여름밤을 향해 나아갔다. 그 뒤에는 놀란 얼굴로 가득한 홀이 있었고 경멸에 입술을 다물고 있는 며느리와 마침내 자신의 말의 무게에 직면한 창백한 아들이 있었다. 65세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인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발렌티나는 택시에서 그녀를 따라가며 헐떡거렸다. 리타, 어디가? 무슨 일이야? 그날 저녁 처음으로 마어거리트 앤드리이브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의 공손한 미소가 아니라 거의 소녀다운 진정한 몸짓이었습니다. 알아요, 달리야.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요? 어디로요? 친구는 당황하며 주장했습니다. 호텔로. 내일부터 아파트를 찾아볼게. 하지만 당신의 새 스튜디오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준비가 안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뭔가를 빌릴게요.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발렌티나가 그의 팔을 만지며 제안했습니다. 공간은 충분해요. 얘기 좀 해야 해요. 마어거러더 앤드라이에브너는 몸짓으로 그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혼자 있어야 해요. 이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세요. 그녀는 택시를 타고 몇 시간 전에 예약한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들이 자신보다 아들을 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만간 자신의 오만함이 폭발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준비되었다. 그래도 아팠어요. 그 후 며칠 동안은 무시된 전화, 응답하지 않은 메시지, 그리고 스테니슬라브가 호텔 문을 필사적으로 방문하는 일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우리의 삶은 끝났습니다. 나는 남은 세월 동안 평화와 독립을 원합니다. 일주일 후,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임대 아파트에 정착했을 때 엘렌이 그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계단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식탁에 앉아 며느리는 머뭇거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마르그리트 안드레예브나, 저는 스타니슬라프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는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사과하지 마세요. 레나 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사람은 어른이에요. 하지만 저는 원한을 품지 않아요. 침묵. 왜 우리에게 그 돈을 다 주셨나요? 당신이라면 더 좋은 것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요. 마어거리트 앤드리이브너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대출금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항상 약속을 지킵니다. 하지만 당신 남편의 말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뒤 그녀는 태국으로 떠났다. 수년 동안 그는 꿈을 미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위해서였고 다음에는 자원 부족으로 인해 이제 이모의 아파트를 팔고 스타니슬라프를 가두었던 빚을 갚은 후 마침내 그의 폐를 인도양의 소금으로 채울 수 있을 만큼 남았습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수, 맨발 아래 하얀 모래, 밀짚 모자 아래 웃는 얼굴 등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테니슬라브는 불신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이미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에서 손자를 돌보거나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해야 했던 당신의 어머니가 늙은 모험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경쟁을 제거한 것에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엘레나의 어머니에게 투덜거렸다. 말도 안 되는 그 나이에. 그러나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이었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며 보냈습니다. 이제 그녀 차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니슬라프는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침묵을 지켰다. 그날 밤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가 깨졌습니다. 그의 공개적인 잔인함과 그가 그러한 굴욕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녀의 실망으로 인해 균열이 생겼습니다.
태국에서 마어거러더 앤드리이브너는 인도로 갔다가 일본으로 갔습니다. 각 목적지는 전환점이었으며 각 목적지는 마침내 치유된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무시되었던 그의 블로그는 팔로워를 얻었습니다. 그의 또래 여성들은 비공개 메시지를 통해 당신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의 작은 스튜디오가 준비되자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그는 손으로 고른 작품으로 공간을 꾸미고 여행 사진으로 벽을 채우고 발코니에 라벤더 화분을 심었습니다. 여기에는 쓴맛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꽃에 물을 주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스테니슬라브는 돌아온 지 일주일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눈 밑에 깊은 원이 있고 수치심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랐습니다. 엄마, 그는 벌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문을 꼼지락거리며 시작했습니다. 이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작은 부엌을 가리키며 초대했습니다. 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을 사이에 두고 테이블에 앉아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생일에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너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혀가 헐거워졌어. 스타니슬라프, 그녀가 부드럽게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나는 오래전에 너를 용서했다. 내 말이 상처를 주었지만 그 말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그런 압박이 없었다면 아마도 나는 여전히 내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무거운 침묵. 그러다가 그는 단검처럼 나 이혼해요 라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마가렛 안드레예브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왜? 엘렌은 자신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린 웃음. 그리고 아시죠? 그 사람 말이 맞아요. 마거리트 안드레예브나는 그의 손을 그녀의 손으로 감쌌다. 이혼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얘기해보세요. 엘레나는 좋은 여자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녀는 이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기술적으로 우리에게 준 아파트의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아이오닉이죠? 마어거러더 앤드라이에브너가 농담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비난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가 없었고 단지 깊은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훈은 힘든 방법으로만 배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그녀가 직접 쓴 연극에서 역할을 맡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그림자를 본 누군가의 쉰 목소리로 그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나 자신을 잃었다고 고백했다. 마르가리다 안드레예브나,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나는 내 실수가 어느 정도인지 깨달았습니다. 스테니슬라브와 얼레이너의 이혼은 마치 마침내 무언가에 합의한 것처럼 놀랍도록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를 팔고 돈을 나누고 조용한 동네에 침실 2개짜리 소박한 방을 샀습니다. 그곳에서 이른 아침의 침묵은 말다툼이 아니라 새소리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그것은 그 자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르가리다 안드레예브나는 계속해서 길을 떠났고 이제는 영어 수업에서 만났던 유쾌한 은퇴자 빅토르 파블로비치와 함께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서류나 약속으로 무엇이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끈이 무기지 않고 자신이 아닌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 없이 함께 세상을 발견할 수 있는 자유뿐이었습니다. 5년은 마치 잘 살아온 책의 한 페이지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날 그리스 바닷가에서 마가렛 안드레예브나는 바다의 소금과 잔의 반짝임이 섞인 작은 식당에서 70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테이블에는 빅토르 파블로비치, 빅터 페브러비치, 새 아내 나탈리아, 너타려와 함께한 스테니슬라브, 아버지와 똑같이 호기심 많은 눈을 가진 2살짜리 어린 미샤, 미스 허, 그리고 친구들이 여행 중에 모여서 각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스타니슬라프는 일어섰고 그의 와인잔은 황금빛 저녁빛을 반사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그는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가장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준 여성에게 건배합니다.
진정으로 살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상처를 준 지혜, 구원해준 인내심, 그리고 그럴 자격이 없을 때에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은 사랑을 위해. 안경이 일제히 올라갔다. 마르가리다 안드레예브나 마어거러더 앤드라이예브너는 이제 어른이 된 아들의 상처가 강인함으로 변하고 젊음의 오만함이 시간과 추락만이 조각할 수 있는 평온함으로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그 공개적인 실패는 가면을 깨뜨린 도끼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에서 그는 진짜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열린 축하 행사 소식을 들은 키라 드미트리예브나 키러 드마일리어프너는 일반 지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신랄한 논평을 퍼뜨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나이에는 10대처럼 방황하지 말고 집에서 뜨개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더 이상 무게를 지니지 못했습니다. 70세의 마르가리다 안드레예브나 마어거러더 앤드라이예브너의 눈에는 그녀의 절반 나이의 많은 사람들보다 더 생기가 넘쳤습니다. 낯선 거리를 걷고 새로운 맛을 맛보고 내일이 두렵지 않게 웃었다. 시간이 그의 발걸음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춤을 추는 방법을 결정한 사람은 그녀였습니다. 몇 년 전 그 불운한 페니가 재창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이야기를 쓰기 위해 찢어진 페이지.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는 스테니슬라브의 완고함에 대해 감사까지 표했습니다. 그녀의 출발을 위해 엘레나에게 그녀의 독 때문에 키라조차도.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